안녕하세요, 셀러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해외 배송 파헤치기 그 세 번째 영상, 해외 사설 배송 업체와 해외 배송 대행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선 두 영상에서는 우체국 해외 배송 서비스와 DHL, FedEx 같은 특성 업체의 특징과 장단점들, 그리고 효율적인 이용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링코스, 이베이 EGS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퀵익스프레스 등의 사설 배송 업체와 도어로 같은 해외 배송 대행 업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정정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링코스, 퀵익스프레스 등을 사설 배송 업체, 그리고 도어로를 해외 배송 대행 업체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두 개를 그냥 합쳐서 해외 배송 대행 업체라고 부를게요. 사실 링코스, 퀵익스프레스, 도어로 이런 업체들은 우체국 DHL, UPS 등처럼 실제 배송을 해주는 배송사가 아니라 다른 배송사들을 통해 물량을 줘서 위탁해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배송사가 아니라서 배송 대행만 해주고 중간에서 그 과정들을 컨트롤하는 업체라는 거죠. 링코스, 퀵익스프레스, 도어로 같은 업체는 자기들이 직접 배달을 완료하는 게 아니라 타 배송사들, DHL, USPS, SF 익스프레스, 이런 실제 배송사를 통해서 배송을 완료하는 거라서 배송업체가 아니라 해외 배송 대행업체라고 같이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링코스, 퀵익스프레스, 도어로 모두 해외 배송 대행업체라고 통칭해서 부를게요. 이런 해외 배송 대행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라면 셀러가, 그러니까 판매자가 배송 대행업체의 한국 창고로 미국으로 보낼 물건들을 먼저 보내고, 배송 대행업체는 여러 셀러들의 물건을 모아서 미국을 한꺼번에 보낸 다음에 미국에서 현지 배송업체, USPS 등에다가 물건을 전달하고 그 배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을 마무리하는 거죠. 또는 한국 창고에 도착한 물건을 한꺼번에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다른 배송사, DHL, FedEx 등 그 업체의 위탁을 맡겨서 해당 배송업체를 통해서 미국까지 배송을 완료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경우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DHL, FedEx 등의 특성업체와의 차이점은, 특성업체들은 셀러의 사무실에서 물건을 직접 픽업하고 전용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 후에 해당 특성업체가 직접 배송까지 완료한다는 거죠. 특성업체는 직접 픽업부터 배송까지 다 완료하는 거고, 해외 배송 대행업체라고 부르는 업체들은 자기 창고에 도착한 순간부터 실제 배송사에 위탁하여 배송을 완료하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해외 배송 대행 업체들은 보통 속도의 스탠다드 서비스, 빠른 속도의 익스프레스 서비스, 이렇게 두 종류의 서비스를 보통 제공해요. 링코스, 퀵익스프레스는 스탠다드 서비스와 익스프레스 서비스 둘 다 제공하고, 도어로는 익스프레스 서비스만 제공해요. 스탠다드 서비스와 익스프레스 서비스의 차이점은 이름에도 아실 수 있듯이, 첫 번째, 속도의 차이.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DHL, FedEx 등의 특성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고, 스탠다드 서비스는 그 밖에 USPS, SF 익스프레스, 이런 일반적인 속도로 배송을 해주는 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라서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당연히 더 빠르겠죠. 두 번째, 가격의 차이. 더 빠르게 배송해주는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당연히 더 비싸겠죠. 이 정도의 차이를 빼고는 고객이 느끼는 차이는 크게 없어요. 이제 해외 배송 대행업체를 이용 시에 느낄 수 있는 장단점들을 통해서 그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통 속도로 배달한다고 하는 해외 배송 대행업체의 스탠다드 서비스의 장점이에요. 첫 번째, 특정 국가들에 한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이런 업체들은 특정 국가의 현지 배송사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고루 퍼져 있는 우체국, DHL 등과는 다르게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또는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국가의 현지 배송사와 계약을 통해 많은 물량을 해당 국가로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 배송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한 거죠.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국가로의 배송료는 상당히 저렴하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얘기하면, 집중하지 않는 국가는 아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하더라도 배송료가 싸진 않겠죠. 두 번째, 적당한 속도. 배송 속도는 아주 무난한 편이에요. 집중하는 국가들의 커버리지가 넓지는 않지만 그 국가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일반 우체국 소형 포장물보다는 꽤 빠른 편이고, 특성업체보다는 좀 많이 늦은 편이긴 하지만 꽤 준수한 편이라는 건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부피 무게 적용 기준이 6,000인 경우도 많아요.
특성 업체들은 부피 무게를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5천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배송 대행 업체들은 나누기 6천으로 나누는 국가도 몇몇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 무게 적용 시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특성업체처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아서 특성업체보다는 부피 무게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좀 있어요. 그럼 해외 배송 대행 업체의 스탠다드 서비스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직접 보내야 된다. 직접 보낼 경우는 국내 물류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아주 조금이나마 손해를 볼 수 있고, 한국 자기들 창고에 도착한 후에 스캔이 되어서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 보낼 수 있는 국가가 한정적이다. 장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하는 국가에만 저렴하게 물건을 보낼 수 있고, 나머지 국가는 K패킷 등 대행을 해주기도 하지만 우체국과 직접 계약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라서 굳이 메리트는 없어요. 세 번째, 도난이나 파손 시 보상이 어렵다. 우체국과 마찬가지로 현지 도난 사고, 분실 등에 대한 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 조금 더 비싼 특성업체의 경우는 분실의 경우에 아주 원만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배송료가 너무 자주 바뀐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지만 실제 현지 배송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현지 배송업체가 바뀌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계속 요금이 변경돼요. 물건을 한두 개 보내는 게 아니라 몇십 개씩 보내는 전문 판매자 입장에서는 뭔가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해외 배송 대행 업체의 익스프레스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해외 배송 대행 업체의 익스프레스 서비스의 특징은 바로 지난 영상의 특성 업체의 특징과 거의 똑같아요. 특성 업체에 대행을 맡기는 거니까 당연히 특징은 비슷하겠죠. 특성업체의 특징 및 장단점은 바로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특성업체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면, 특성업체는 직접 픽업이 와서 픽업하는 순간부터 풀 트래킹이 다 되지만, 배송 대행업체는 일단 배송 대행업체에 도착을 해야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대행업체로 이동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 소요가 되니까 배송은 특성업체에 비해 하루 이틀 더 늘어나겠죠. 요금은 특성업체와 직접 계약해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보다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요. 근데 해외 배송 대행업체의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판매자분들의 대부분은 특성으로 보내야 할 물량이 많지 않은 분들일 테니까 분명히 특성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도 할인 요율이 크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특성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보단 해외 배송 대행업체에 보내는 게 더 싸겠네요. 그러니까 특성으로 보낼 제품이 있는데 직접 계약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해외 배송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해서 물량을 늘리고 특성업체와 직접 높은 할인율로 요금 계약을 하시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해외 배송 대행업체의 특성 서비스,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외 배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다른 영상들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 시리즈를 더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3개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배송 서비스는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모두 다를 이용하진 않더라도 최근 1, 2년 동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배송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배송이 안 되거나 접수가 불가한 국가가 생길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해외 판매에 실무적으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힘찬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